스프링클 돼서 나왔네요. 네, 아답까지 끝난 상태이고요. 네네.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덴팅 컬러링만 하고 이제 우각 쪽에 절단 쪽에 이펙트 컬러링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스테인을 하실 때에는 일단 기본 덴틴이 되는 스테인을 도포를 해줍니다. 절단 끝까지 발라주면 좋은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절로 마멜론 효과와 약간의 할로우 이펙트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덴틴을 도포한 것만으로도 이런 그쵸. 끝에 뭔가 좀 마멜론이 느껴지실까요? 네네네. 아, 아까 컬러링했던 그 마멜론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만 봐도 투명감을 컬러링 때 충분히 잡아놨기 때문에 네. 이런 투명감 보이실까요? 네네네. 그럼 이제 투명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는 겁니다. 블루네요. 네. 이거 발라주고 일부러 한쪽은 비교를 위해서 스테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약간 투명한 거 위에 계속 투명한 것만 덧칠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비 효과라 그래서 투명한 거 위에 불투명한 게 있어야 투명한 게 더 확 눈에 띕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블루 트랜스를 넣은 다음에 그 옆에 되려 화이트한 스테인군을 넣어주면 그 블루가 더 그러면 블루한 거 주변에 화이트를 넣는단 말씀. 그렇죠. 덮씌우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투명감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그 옆이 명도를 올리면서 그 부분에 네. 더 집중돼서 더 잘 보이게끔 투명도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런 할로우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끝에를 막아줌으로써 투명감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재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라인 앵글 쪽에 똑같이 명도를 올려주는 올려주면서. 스테인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방금 네. 명도 올려주는 쪽을 네.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은 네,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이 스테인이 구워지면 조금 색상이 빠지는 스테인이라 네, 이대로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네. 자, 방금 스테인한 거 구워서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글레이징까지 끝낸 단계인데 보시면 아까 표현했던 블루시한 느낌들 그 옆에 마멜론 그 끝에 화이트시한 할로우 이펙트들 이것 때문에 투명감이 더 살죠.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우각 쪽에 아까 화이트시한 스테인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이트시하죠. 그쵸. 저는 이게 되게 하얗게만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퍼져서 잘. 네,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인군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제가 혹여라도 바빠서 컬러링을 못했다고 쳐도 이 스테인만을 가지고도 보완할 수 있는. 그렇죠. 타겟팅 쉐이드는 A2였고 A2 느낌으로 이게 지금 모델상에 꽂아 있어서 좀 더 진한 느낌이 나지만 실제 구황내에 들어가면 약간 반톤 정도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까 그거 PPT 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지로코니아이지만 아레나 스타 멀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멀한 A3 3.5를 타겟팅으로 했고 컨택 쪽에 컨택 쪽에 스테인과 글레이징을 할 거라면 당연히 컨택을 좀 더 약하게, 바이트를 좀 더 약하게 봐야겠죠. 그래서 모델에서 빼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거기 위치에. 네. 잠시만요. 편한 자리 한번 잡아주세요. 네. 네. 자, 역시나 덴틴이 되는 스테인을 전반적으로 도포를 해주고요. 저는 절단 교환면 쪽에 스테인을 할 때는 약간 언더바이트를 해서 글레이징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이트를 한번 더 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 주세요. 네.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케이스인데 조금만 위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간단하게 블루 스테인만 사용합니다. 어떤가요? 제품이 이 GC 거는 서로 뭉쳐지거나 뭐 퍼지거나 뭐 그러진 않나요? 그거는 약간 사용하는 숫자가 테크닉인가요? 네, 점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색감을 만들어 주시고 서비칼 쪽을 조금만 진하게 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고 돌려서 절단 쪽에 살짝의 엠버 느낌, 투명감 위에 할로우, 굳히고 당연히 할로우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환면 쪽에 포사 쪽, 깊이요. 네, 요러고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네, 글레이징까지 끝난 단계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프리쉐이드, 그러니까 1100짜리 원쉐이드 블럭이죠. 그런 거 네, 치고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있게 재현이 됐죠. 빼서 보게 되면 좀 더 확 티가 나죠. 확실히 이게 컬러링으로 뒷받침된 게 네,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고황 내에서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재현이 됐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 쉐이드는 3 정도이지만 실제 하게 되면 만들었을 때는 3보다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3로 만들게 되면 구멍 내에서 밝아 보이죠? 밝아 보이니까. 네, 제가 지금 3.5보다 더 진하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까 사진을 보게 되면 구멍 내에서 좀 더 자연스러웠죠. 네, 그렇죠. 실제 환자분 사진에서 전치부 쉐이드 테이킹을 하거나 한 4번 정도 쉐이드 테이킹을 했을 때는 3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로 적어 주시거나 사진이 3여도 컬러링이나 스테인은 이 정도 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네, 보통 기공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네. 기공소는 이제 사진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치과에서 적어주는 대로 뭐 A3면 A3를 맞춰서 보내주면 그거는 봤을 때는 네. 열이면 뭐 대부분은 다 밝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나 멀티블럭이 아닌 일반 쉐이드 블럭이라면 고황 내에서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로 의뢰가 왔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5 이상으로 내보내도 밖에서 뭔가 색상이 어둡다, 쉐이드 수정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2바 안 되게 1.5바로 약간 샌드블라스팅을 해줍니다. 표면에다가. 그렇죠. 약간 스테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근데 굳이 안 그러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레이징 스케줄에 한번 부었다 빼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스테인이 잘 먹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 덴틴이 되는 스테인을 발라줍니다. 덴틴을 먼저 도포하는데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GC의 스펙트럼 제품 중에 4번입니다.
약간 A 계열, A2, 그다음에 밝은 A3 할 때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색상군입니다. 이렇게 살짝 뭐 전체적으로 색감을 변화시켜주고 계시네요. 약간 네. 좀 더 레디시하게. 그렇죠. 머리가 좀 많이 나오세요.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스테인으로 완전 색상을 변화시켜도 되지만 저는 약간 부족한 부분의 색상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스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술자마다 방식의 차이겠지만 후 작업이 조금 편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컬러링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뭐가 더 빠를까요? 스테인 하는 게 빠를까요? 컬러링 하는 게. 근데 아무래도 물론 그게 네. 느낌이 둘 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본인이 원하시는 색상감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덴틴 색상은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진 않지만 절단 쪽에 이펙트 스테인은 컬러링은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덴틴만 발랐지만 절단 쪽에 투명감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재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후에 스펙트럼 13번 혹은 러스터 6번을 사용해서 절단 쪽의 투명감을 재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한쪽이 좀 더 투명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어차피 풀케이스이기 때문에 풀케이스는 통일감만 주시면 되지 너무 자연치스러운 투명감을 부여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절단을 하실 때는 확실히 컬러링을 좀 베이스로 더 잘 해놓으면 네, 더 좋은 효과가 보일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바디 쪽은 손쉽게 스테인으로 할 수 있는데 절단 쪽은 컬러링을 대충 해놓으면 약간 다음번 작업 때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뭐 떠 보인다는 표현들이 대충 그런 것들인가요? 그렇죠. 흰색 도화지에 파란색을 딱 칠했을 때 뭔가 딱 떠 보이는 느낌?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우각 쪽에 이게 지금 쓰는 스테인은 러스터의 밸류라는 스테인인데 지금 화이트 시아죠. 예. 딱 요게- 발랐을 때 바로 흰색 느낌. 네, 요게 구워지면 조금 색감이 죽거든요. 근데 명도만 올려주는 스테인입니다. 아까 그거 컬러링도 그렇죠. 루젠의 바이올렛. 을 통해서 이렇게 줬죠. 네. 그 부분에 이걸 한 번 더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명도감을 살릴 수 있죠. 이 정도만 해주시고 분리감이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스테인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진한 스테인군, 조금 더 오렌지시한 스테인군을 통해서 분리감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가만 보니까 이렇게 아까 그 초크 상태 신터링 네. 되기 전에 엠브레이저를 좀 벌려 놨다 놨죠. 보니 그쵸. 이게 좀 더 잘 들어가죠. 효과적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스테인을 딱 넣으시면 음, 자연스럽게 아, 분리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면은 사실 컨택 바이트 단계에서 바이트를 받기 때문에 많은 스테인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테인을 하실 거라면 바이트가 안 되는 부분에 투명감만 주는 느낌.
이렇게 주시고 메인 그루브 쪽에 진한 분리감을 위해서 그다음에 색상이 진한 살짝 위에서 해주세요. 이것도 다 하지 마시고 메인 그루브 쪽에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거기. 네. 몇 군데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테인 글레이징 한 번에 하시네요, 그냥. 저는 나눠서 합니다. 이건 지금 아. 스테인만 하는 단계고 이렇게 해서 아. 한번 구워지면 네. 끝입니다. 이 시장님 보통 이제 좀 큰 케이스들은 네. 좀 이제 글레이징 이 소환할 때 좀 네. 주의해야 된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혹시 어떤 걸 좀 더 유의해야 되는지. 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실 올라가는 분당 상승이 아니고 쿨링 타임입니다. 쿨링 타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던 840도짜리 제품을 사용하시던 900도짜리 제품을 사용하시던 쿨링 타임을 천천히 주시면 크랙은 덜 갑니다. 그래서 구워질 때 분당 상승이 45도가 많거든요. 지르코니아용 제품들은. 그럼 이제 제가 설정한 목표 온도까지 내려올 때는 40도, 35도 더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커질수록 이 글레이징이나 스테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 이렇게 풀아치라 그러면 네. 한 총 몇 분 정도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5분? 그러니까 바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끝나서 열리고 나서도 바로 꺼내지 않고 이것저것 하면 한 25분 정도. 정리하자면 이 스케줄이 다 끝나서 이 도어가 오픈이 된다고 해도 장비마다 그건 다르니까요. 그렇죠. 열린다고 해도 이걸 즉각적으로 바로 꺼내지 않고 네. 좀 시간적 여유를 더 준다.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그게 객관화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를 주는 편이다. 네, 그렇죠. 열 충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쿨링 타임을 할 때 온도는 한 500도 언저리면 되시고요. 내려오는 분당 상승은 40도 이하. 분당 하강. 분당 하강 온도는 한 35도,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케이스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 블럭과 이 스테인을 사용할 때는 한 40도 내려올 때 한 40도 정도로 하고 온도는 600도에서 두꺼운 거에 따라서 550도 사이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550도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대충 몇 도쯤 꺼내세요? 550도에서 이게 열리더라도 한 400도 언저리? 네. 꺼냈을 때 노란기가 없어져야 혹시 혹여라도 에어컨 바람이 있으면 에어컨 바람에도 열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GC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타사 제품 중에는 지르코니아용인데 900도 넘어서 구워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불안하니까 혹여라도 깨질까봐 하는 불안함에 될 수 있으면 저온용 스테인이나 파우더를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이 네. 좀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레이징 온도가 좀 낮으면 네. 그레이징이 좀 한 번에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좀 어떻게 보면 업무 스케줄 때문에 올리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건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온용 스테인을 고온으로 구우면 되니까. 제가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820도, 780도부터 구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루틴하게 840도, 850도로 다 굽습니다. 그렇게 구워도 고온으로 구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글레이징이나 스테인이 확실히 잘 되지만 타사 높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50도 이상 낮기 때문에 50도면은 분당 상승이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을 합치면 한 7, 8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온도가 낮은 제품을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엄태천 실장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아레나 스타 지르코니아 컬러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레이징 스테인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초코 상태 컨트롤링 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어서. 근데 사실 이게 온라인 세미나가 저희가 이렇게 해봤지만은 저희가 다 표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시장님 이제 고객분들이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좀 자주.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저희가 제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그때 DM으로 궁금한 사항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용해 본 유저로서 이러한 점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 이런 건 알려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예, 이 아래쪽에 그 저희 실장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시면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 주실 거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름 덴티스트리 그리고 저희 엄태천 실장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